자, 이후 부분은 자, 이상현상부터는 입문 시간에도 다루긴 했지만 굉장히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현상은 말 그대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삭제 이상,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이상현상이 왜 생기냐 하면 DB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현상을 없애려면 DB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규화 이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DB 설계를 잘할 수 있고 이상현상이 없어진다. 그런데 정규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현상은 없어지지만 가끔 성능의 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서 정규화를 했는데 성능의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대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규화를 반대로 되돌리는 반정규화를 수행하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흘러갈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여러분들 보시는 테이블은 설계가 잘 된 테이블이 아니에요. 잘 된 테이블이 아닌데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과목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과목이랑 학생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있는 걸 보니 누가 뭐를 수강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면은 홍길동이 DB 개론을 수강했고요. 그 홍길동이 DB 실무를 수강했고 홍길동이 또 통계도 수강했고, 즉 이 테이블에는 과목 정보, 수강 정보, 학생 정보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편해요. 모든 질문을 다 한 테이블에서 할 수 있어요.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뭐냐? 홍길동의 전화번호. 홍길동이 들은 과목 다 뽑아봐라. 홍길동이 들은 과목들 다 뽑아볼 수 있고, 네, 굉장히 이제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리고 그 아주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작은 몇몇 안 되는 사용자가 덜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액세스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냥 이렇게 통으로 막 밀어 넣어서 큰 테이블 하나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권장하는 바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일단 지금 상황은 과목 코드와 학번이 합쳐져서 프라이머리 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목 코드가 C01인 건 두 개 있으니까 이러면은 중복이 돼서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개체 무결성 위반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요. 1101이 분명히 PK인데 여러 번 나오네? 이거 개체 무결성 위반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PK는 줄이 이렇게 두 개가 거져 있잖아요. 두 군데. 그러면 얘와 얘를 합쳐야만 P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코드와 학번이 모두 동일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C01과 1101은 딱 한 번 나오지 C01, 1101 조합이 또 나오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C02, 1101은 여기 딱 한 번 나오지 이 조합이 또 다른데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우리 이제 복합 키라고도 부르고 복합 식별자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과목 코드와 학번이 합쳐져서 복합 키, 복합 식별자를 이루는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조합이 유니크하다. 그 조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테이블에서 잘 쓰고 있다가 1102라는 학생이 A01을 수강했어요. 1102라는 학생이 A01을 수강했어요. 자, 그런데
요 과목을 수강을 했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강한 기록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수강한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서 요 레코드를 쫙 날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01이라는 과목에 대한 정보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자, A01이라는 과목을 우연히 요 사람 한 번만 수강을 했고 다른 사람을 수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약간 좀 억지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 수강 기록을 날리는 순간 얘가 날아가서 A01이 마이닝이라는 정보도 없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생 정보도 날아가요. 1102가 강감찬이라는 학생이라는 정보도 날아가요. 즉 삭제 이상은 어떤 정보를 삭제하면서 다른 정보도 원하지 않게 삭제되는 경우를 삭제 이상이라고 하고요. 사실 동일한 이유로 삽입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냐면, 삽입 이상이라는 거는 1104 유관순 이런 사람이 새로 입학을 했어요. 새로 입학을 해서 1104 유관순 전화번호까지 해서 인설트를 하려고 했더니 인설트가 되지 않아요.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요 스키마를 보면, 자, 1104 유관순 전화번호를 넣고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얘랑 얘가 복합 식별자, 즉 복합 키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도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낱너리여야 되고 얘도 낱너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04 유관순을 넣으려고 했더니 과목 코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과목을 들을 생각이 없고 학생으로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과목 코드가 없어서 학생 정보가 못 들어가요. 즉 관련 없는 다른 정보가 비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는 현상, 이런 거를 삽입 이상이라고 합니다. 삽입 이상과 삭제 이상이 분명 문제가 되는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도 약간 억지스러운 감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도 그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지?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갱신 이상이라는 거는 너무나 확연하고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1101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1101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핸드폰을 새로 사서 핸드폰 연락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몇 군데에서 바뀌어야 되겠어요? 1101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도 바꾸고 여기서도 바꾸고 여기서도 바꾸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수강 기록이 이만큼 쌓여서 이 테이블이 커졌을 때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수강권이 만약에 뭐 한 40개가 있다. 그러면 40군데에서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낭비도 있게 되고요. 연산을 하면서 시간의 낭비도 있게 되고요. 혹여나 실수로 몇 군데에서만 바뀌고 몇 군데에선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데이터 값의 불일치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대로라면 과목 코드 따로 떼어내고 수강 테이블 다시 과목 테이블 따로 뽑아내고 수강 테이블 따로 뽑아내고 학생 테이블 따로 뽑아내서 홍길동의 연락처는 딱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길동의 전화번호 바꿔라, 단 한 번만 값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과목, 수강, 학생이 전부 어그러져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바꾸는데 여러 번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 즉 갱신 이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DB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면 다 때려 넣어서 큰 테이블 하나를 만들게 되고, 얘를 깔끔한 구조로 만드는 과정은 대부분 이 테이블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과목과 수강과 학생, 즉 주제별로 나누는 작업을 우리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테이블, 뭉뚱그려져 있는 큰 테이블을 주제별로 분할된 테이블로
독립된 테이블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고요. 그 정규화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의 목적은 방금 봤던 여러 가지 이상현상을 방지하는 거고요. 정규화를 수행할 때는, 정규화는 영어로 normaliza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규화를 수행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거에 기반을 하게 되고요.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1정규형 First Normal Form 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econd Normal Form, Third Normal Form, 그 뒤에는 뭐 BCNF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고 뭐 4차 정규형, 5차 정규형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3차 정규형까지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정규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호하고요. 실무에서는 지나치게 정규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타협점이 3정규형 정도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봐서 3정규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규화란 말과 정규형이란 말을 반복해서 섞어서 썼는데, 예를 들어 어떤 DB가 있을 때 얘에 대해서 1차 정규화를 하고 나면 그때 만들어진 테이블이 제1 정규형이 되는 거고요. 얘에 대해서 2차 정규화를 하고 나면 얘는 제2 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이 Q자 돌림이라서 저희 사촌 형님이 정규 형님이 있는데, 자, 아무튼 자, 얘는 1NF라고 약자로 First Normal Form, 2NF Second Normal Form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정규화의 결과로 나오는 게 정규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정규형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 논의를 1차 정규형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모든 값이 원자값을 갖는다. 원자값을 갖는다라는 말 우리 배웠죠.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나 컴포짓 애트리뷰트가 없다 해서 각 속성에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그런 값들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얘만 해도 제1정규형이에요. 이거 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분해가 안 되는. 자, 이래서 얘만 해도 제1정규형이고요. 1정규형이 위배되는 경우는 억지로 만들지 않는 한 잘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1정규형에서 2정규형, 3정규형 만드는 거를 함수적 종속성에 기반을 두어서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함수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함수의 정의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값 하나를 넣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단 하나가 존재해야 함수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 함수란 말이에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된다. x값 하나에 y가 2개 대응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x값 하나에 여긴 대응되는 y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함수라 함은 이런 식으로 x값 하나에 y가 하나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하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종속성을 따져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학번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학번이라는 속성이 있고 혈액형이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합시다. 학번이 있고 혈액형이라는 속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혈액형을 하나 딱 불렀어요. 혈액형을 하나 딱 불렀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학번이 몇 개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자, A형 당신의 학번은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A형들이 용기를 내요. 말을 한다면 여기저기서 A형들이 제 학번은 1, 2, 3, 4입니다. 5, 6, 7, 8입니다.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형이 정해졌을 때 학번을 하나를 딱 정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혈액형 하나에 대해서 학번이 여러 명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함수가 아니고 이거를 DB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혈액형은 학번을 함수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학번은 혈액형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혈액형은 학번을 함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학번은 혈액형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학번이라는 게 있고요. 혈액형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학번이라는 거는 01학번, 뭐 19학번 이런 게 아니고요. 1, 2, 3, 4, 5, 6, 7, 8 그 전체 자릿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번을 만약에 제가 어떤 학생한테 여기 듣는 학생한테 학번이 1, 2, 3, 4, 5, 6, 7, 8번인 학생 혈액형이 뭐예요? 하면은 학생이 한 명이 딱 결정되기 때문에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한 학생 학번 하나를 불렀는데 그 학생의 혈액형이 여러 개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학번은 혈액형을 함수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혈액형은 학번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자, 요쪽 표현이 이제 비중이 실려요. 자, 혈액형이 학번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라는 거를 functionally dependent 하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즉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그 관계를 functional dependency라고 부르고 이러한 functional dependency에 기반해서 정규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나타난 이 그림이 그래서 functional dependency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해서 functional dependency diagram FDD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에 나온 관계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타난 걸 보면 학번이 많이 나가네요. 학번이 여러 개를 결정하네요. 학번이 학생명을 결정하고요. 학번이 정해지면 또 그 학생의 학과 코드가 정해지겠고요. 또 학번이 정해지면 그 학생의 학과명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과목 코드가 정해지면은 과목 코드가 과목명을 정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볼까요? 이쪽에도 있네요. 소속학과 코드가 만약에 A01이다 정해지면은 그 학과의 명이 정해지게 되니까 이쪽에도 디펜던시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자, 뭐냐면은 평점, 뭐 A를 받았다, B를 받았다라는 거를 할 때 학번만 알아서는 무슨 과목의 평점인지 모르고 과목 코드만 알아서는 누구의 평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번과 과목 코드가 합쳐져서 얘네의 평점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은 1정규형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것을 제거하고요. 그러면 2정규형이 돼요. 부분함수 종속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 빨간색이 됩니다. 빨간색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행함수 종속이라는 거를 제거하고요. 이행함수 종속은 여기서 초록색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해서 부분함수 종속과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를 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3차 제3정규형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테이블의 키는 얘네 둘 합친 복합키, 복합 식별자이잖아요. 얘네 둘이 합쳐서 결정하는 요 녀석, 요 디펜던시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뜯어 없애자라는 게 정규화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은 프라이머리 키에서 화살표가 나가긴 하지만 프라이머리 키 두 개가 합쳐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각각 하고 있잖아요. 과목 코드 혼자 얘를 결정하고 학번 혼자 얘네들을 결정하고 이런 거를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해서 얘를 제거해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얘네는 학과 코드에서 학과명으로 가는 거는 얘는 프라이머리 키에 속하지도 않아요. 프라이머리 키에 속하지도 않은 기타 등등인 녀석이 자기 맘대로 누군가를 지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없애야 되는데 얘는 이행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행함수라는 거는 그 이행하다가 아니라 트랜지티브 라는 뜻의 이행인데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볼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와서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가는, 즉 학번에서 학과명으로 가는 경로가 직접 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 이렇게 쿠션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서 요 부분이 트랜지티브하다. 뭔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건너뛰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에 요 다리를 끊어주자라고 해서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위의 두 가지를 종합하면 부분함수 종속과 이행함수 종속 제거하는 거를 다 하고 나면 뭐가 남냐 하면 요 식별자 전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죠. 자, 맨 아래 보면 식별자가 아닌 속성, 주식별자의 일부, 요건 이제 부분함수 종속에 대한 얘기고, 또는 일반 속성, 요건 이행함수 종속에 대한 얘기죠. 이러한 속성들이 결정자 역할을 하는 화살표의 출발지에 있는 게 결정자고 도착지에 있는 게 종속자잖아요. 자, 이러한 속성들이 결정자 역할을 하는 함수 종속을 제거함으로써 서드 노멀 폼 3정규형을 얻을 수 있다가 전체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화는 어떻게 수행하느냐, 뭘 뜯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2차 정규화를 하는 걸 먼저 볼까요? 2차 정규화를 하면 그 결과로 제2정규형 세컨드 노멀 폼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요거를 제거해 볼게요. 과목 코드가 과목명을 결정하는, 얘는 프라이머리 키의 일부이긴 하지만 혼자이니까 얘를 제거를 한다. 그러면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큰 흐름은 자기네들끼리 독립해서 딴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다만 주동자, 즉 결정자, 걔는 서로 독립해서 나간 테이블에도 둘 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테이블에도 복사본을 남겨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목 코드와 과목명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러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대신 과목 코드는 원래 있던 테이블에도 다시 한번 남겨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친 김에 다른 부분함수 종속도 제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식구가 많습니다. 자, 학번이 학생명, 소속학과 코드, 학과명을 다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번, 학생명, 소속학과 코드, 학과명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러한 테이블로 만들어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동자, 즉 우두머리, 결정자, 요 녀석은 원래 테이블에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보면 처음에 학번, 학생명, 소속학과 코드, 학과명, 방금 전에 얘네가 나가서 요 테이블을 만들면서 얘네는 원래 테이블에선 없어지고 주인공,
남아있고요. 그 다음 왼쪽 테이블에는 과목 코드와 과목명이 독립해서 나가면서 과목명은 없어지고요. 과목 코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남아있던 테이블엔 얘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번 과목 코드 과목명이 학번 과목 코드 평점이 본가가 되고 따로 떨어져서 살림을 차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별도의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제2 정규형, 자 2차 정규화를 해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했더니 원본 테이블은 하나였는데 나누어진 테이블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 각각 이제는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는 각각 살펴보면 돼요. 각각 살펴보면 이 안에 부분함수 종속이 있을 리가 없죠. 어차피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분함수 종속은 프라이머리 키가 복합 키일 때만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이니까 얘는 더 이상 부분함수 종속이 없어요. 얘도 프라이머리 키니까 부분함수 종속이 혼자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밑에 있는 애를 보면 얘와 얘가 합쳐서 복합 키인데 거기서 둘이 합쳐서 얘를 결정하는 거 말고 다른 관계는 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부분함수 종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얘도 제2 정규형, 얘도 제2 정규형, 얘도 제2 정규형.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스키마는 제2 정규형을 만족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얘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얘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얘는 사실은 이미 제2 정규형이자 3정규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3정규형이기 때문에 2정규형이기도 하고 1정규형이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애고 얘는 지금 2정규형이지만 3정규형이 못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정규형을 만족하려면 이행함수 종속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행함수 종속은 뭐냐면 화살표 중에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애가 화살을 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학번이 세 군데로 쐈는데 소수각각 코드가 남몰래 화살을 하나 쐈단 말이에요. 요 녀석을 없애는 게 이행함수 종속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없애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와 얘를 살림을 따로 차려주고요. 그리고 주인공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해버려요. 그러면은 학번과 학생명 소수각각 코드로 남겨진 테이블이 본가가 존재하게 되고 새로 만들어진 분가가 존재하게 돼서 테이블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이제는 부분함수 종속도 없고 이행함수 종속도 없기 때문에 얘네 각각이 3정규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다시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여러분 보기 좋게 그 빨강, 파랑, 초록, 검정으로 색깔을 했지만 그런 구분 없이 그냥 화살표로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테이블에 대해서 3차 정규화까지 수행한다면 3차 정규화까지 수행한다면 이 테이블은 몇 개로 나누어지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2차 정규화를 수행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3차 정규화를 하면 얘는 오케이, 얘는 오케이, 얘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원본 테이블을 3차 정규화까지 수행하면 결과로 나오는 테이블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규화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원서를 내고 그때 우리 석사과정에서는 필기로 안 뽑고 100% 면접으로만 신입생을 뽑았어요. 근데 학부 때 굉장히 많은 과목을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 때 어떤 걸 물어볼지 몰라서 전 과목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갔는데
그때 딱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하나는 DB. 그 중에 DB에서 나온 질문 딱 한 가지가 정규화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3차 정규화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는데, 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딱 하나를 질문했는데 그게 정규화일 정도로, 정규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든든한 기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규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자, 지금부터는 정규화를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즉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아노말리, 이상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규화를 우리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규화를 하면 성능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흔히들 하는 오해 중에 사실과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정규화는 이론에 불과하고 이론에 따라서 정규화를 하게 되면 성능이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위험을 생각해서 정규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능을 생각한다면 정규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고요.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정규화 자체만으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화 수준을 약간 포기하고서라도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정규화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의 정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그젬플을 통해서 봤지만 학생 과목 수강이 마구 엉켜 있는 거를 정규화를 하게 되면 학생은 학생대로, 과목은 과목대로, 수강은 수강대로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노말리를 없애기 위해 정규화를 했지만 그 결과로 데이터가 관심사별로 묶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학생이라는 관심, 과목이라는 관심, 수강이라는 관심, 이렇게 관심사별로 묶이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이 크게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지금 학생의 연락처예요. 학생을 찾아서 그 학생의 연락처를 들여다보는 건데 이렇게 테이블이 크게 존재하면은 학생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너무나 많은 레코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관심사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홍길동, 강감찬, 김유신 딱 요 정보만 있게 되면은, 물론 학번까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컬럼 수도 줄어들고 로우 수도 줄어들어서 훨씬 빠른 연산이 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정규화 자체가 데이터를 관심사별로 묶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데이터 중복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자, 업데이트 아노말리 우리 봤었잖아요. 데이터가 만약에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군데 나타나면,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여러 군데 나타나면 전화번호 한번 바꿨을 때 수많은 건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 중복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성능 향상이 일어난다가 정규화를 통해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조회 질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의 과목명을 나타내라. 그러면 홍길동은 1101번인데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그 과목의 이름이 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테이블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한 테이블만 액세스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학생 과목 수강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 학번을 가지고 수강 테이블에 가서 그 학번이 수강한 과목 코드를 가지고 과목 테이블에 가서 그 과목 코드에 해당하는 과목명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간의 연결을 하는 조인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조인 연산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회 지리에서 조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요약하면 정규화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향상되는데 조회를 하는 경우에 늘 그렇진 않고요. 처리 조건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정규화를 통해 어떤 성능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 보면 입력, 수정, 삭제, 즉 삽입, 삭제, 갱신이 되겠죠. 삽입, 삭제, 갱신의 경우에는 늘 성능이 향상됩니다. 자, 삽입, 삭제 이상을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규화를 하고 나면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을 수행할 때는 늘 성능이 향상되는데 조회를 하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가끔 OX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성능이 저하된다? 그게 아니고요. 조회를 하는 경우에 처리 조건에 따라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고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테이블에서 학번에 대해서 연락처를 조회하는 쿼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거대한 테이블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학생 테이블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게 삽입, 삭제, 갱신의 경우에는 정규화를 통하면 성능이 향상되고요. 조회의 경우에는 정규화를 했을 때 처리 조건에 따라서 즉 쿼리의 상황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드린 내용을 이그젬플을 통해서 조금 더 극대화해서 한번 상황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정규화를 통해서 성능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냐면 수강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강 테이블이 수강 테이블이 여기 있어요. 보면은 수강 테이블에는 학번이 들어있고 과목명이 들어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목명을 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과목 코드가 따로 있지 않고 과목명이 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다 해서 여러분만 해도 벌써 대학에 와서 수많은 과목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이 그동안 들었던 과목들을 나열을 해보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좀 극대화해서 좀 약간 과장을 해서 1000만 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그 학생 이름이 뭐고 평점을 뭘 받았고 몇 학년이었다. 이런 게 1000만 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 안에는 사실 학생에 대한 정보와 수강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학번을 알면 학생명을 알 수 있고 학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학번을 알면 학생명을 알 수 있고 또 학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함수 종속이죠? 키는 이렇게 돼 있는데 키 중에 일부가 다른 애를 결정하고 있는 게 부분함수 종속이잖아요.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학번, 학생명, 학년으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학번은 복사해서 남아있고 나머지 두 개의 컬럼으로 원래 있던 테이블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를 하고 나면 2차 정규형, 제2 정규형이 만들어졌고 만드는 순간 제3 정규형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 정규화를 하고 나면 원래는 1000만 건이 있었던 게 어떻게 쪼개질 수 있냐면 학생 4000명 그리고 수강은 여전히 1000만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학생 4000명이 수강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 많이 과목을 수강하나요? 아무튼 가상의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강한 과목들은 여전히 이렇게 수강 이력은 1000만 건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학생 4000명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학생이 여러 수강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하나의 수강권은 단 한 명의 학생에만 관련돼 있다라는 차수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쿼리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특정 학생의 학년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홍길동이 2학년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3학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학년을 변경하려면 여기 다 뒤져봐야 돼요. 자, 여기서 다 뒤져봐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나타났다 하면 그 학생의 학년을 1000만 건을 다 뒤져봐서 그 중에 뭐 몇천 건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규화를 하고 나서 특정 학생의 학년을 변경하려면 여기에서 홍길동을 찾아서 그 학생의 학년을 한 번만 바꾸면 되겠죠. 아까 왼쪽에서 일어났던 일이 갱신 이상이죠. 업데이트 아노말리라고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갱신질이니까 업데이트니까 요 부분이니까 당연히 정규화를 통해 성능 향상되는 게 맞는데, 그럼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 성능이 향상되고 어떤 때 저하되느냐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3학년 학생의 학번이랑 이름만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3학년 학생을 찾아서 그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을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 정규화 후에는 지금 이 4000건만 뒤져보면 되잖아요. 이 4000건에서 3학년을 찾아서 학번 이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규화 전에는 1000만 건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1000만 건에 대해서 쭉 찾아서 3학년 학생들을 다 찾은 다음에 그 3학년 학생 중에 중복을 제거하고, 왜냐하면 홍길동이 또 여러 번 나왔을 테니까 3학년 학생의 중복을 제거하고 그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정규화 후가 훨씬 좋고 정규화 전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하지만 정규화를 한다고 늘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 마지막 케이스 하나를 든 거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입 삭제 갱신을 하는 빈도보다는 조회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조회를 여러 번 하고 신청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조회는 굉장히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주문은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학번, 학생명, 과목명, 평점을 다 조회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들어서 평점을 얼마를 받았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정규화가 된 이후에는 학생 정보와 평점 정보가 다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자, 수강 기록도 살펴봐야 되고 학생 기록도 살펴봐야 되고 조인도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이루어지는데, 성능이 조인 자체로 인해서 성능이 많이 느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조인 혹은 좀 사려 깊지 못한 조인을 하게 되면, 조인을 할 때 좀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조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테이블 하나에서 액세스할 때보다는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림, 삽입 삭제 갱신일 때는 정규화를 통해 성능이 향상되고, 조회일 때는 경우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거나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